하루 동안 쏟아지는 소식 중 중요한 내용만 선별해 방송하는 나라의 TV, 어려운 환경에 처한 나라의 TV 운영을 위해 구독료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했기에 기존 청와대 홈페이지 운영은 사실상 종료되어 제20대 대통령실이라는 홈페이지 명으로 새로 개편된 메인 화면인데요.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박 대통령 모습이 눈에 띄지만 반면 왼쪽에 있던 문재인은 보이지 않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한다고 하니 좌파 정치권과 극골수 지지자들은 안보 공백 생긴다고 반대했지요. 그런데 윤석열 출범 시작 날인 10일 대체 어디서 안보 공백이 발생했던가요? 또 좌파 정치권은 청와대 개방에 대해 국민들은 청와대 개방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지만 10일 청와대를 개방하던 첫날 방문객으로 대성황을 이루어 대박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좌파 정치권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 교통체증 때문에 출근만 몇 시간이 걸려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거라고 했지만 실제 윤석열 대통령 집무 첫째 날인 10일 출근 시간을 측정해 본 결과 고작 8분에서 12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출근길 현장에서 SBS 방송과 즉석 인터뷰를 한 서울 성동구에 사는 김우리 씨는 교통이 불편할 정도로 정체를 일으킨 것 같지는 않더라며 늘 막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점은 느끼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더러운 좌파 정치권의 선동 본능을 이번 기회에 완전 박살내버려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기념 만찬을 호텔에서 개최하는 걸 두고 무슨 진시황 즉위식이냐고 비판이 아닌 그저 악담을 늘어놓았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기념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 아내 김건희 여사와 활짝 웃으며 대화하는 장면이 공개되었는데요. 사진이 공개되자 우파 지지자들은 며칠 전 진시황 즉위식이냐고 했던 윤호중 발언을 소환해 조롱했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일부 지지자들은 윤호중 위원장 페이스북 등에 몰려가 김건희, 윤호중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할 말을 잃었다. 웃음이 나오나? 김건희 씨가 주는 술이 좋았나? 잇몸이 드러날 정도로 웃던데. 좋아 죽겠냐? 등의 댓글을 남기며 반발했습니다. 트위터와 친민주당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윤호중 위원장 행동에 대한 비판글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한 네티즌은 윤석열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다수의 힘으로 억압, 반지성주의로 모욕당하고도 만찬에 참석해 김건희와 희희낙낙하는 윤호중이라며 김건희 특단의 조치에 운운하더니 김건희 특검법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EGX 민주당 망해라라고 비난했습니다. 윤호중이나 그 지지자나 수준이 왜 이렇게 똑같을까요? 애들은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너무 낭비하는 특징이 있답니다. 11일 나라의 TV 방송에서 예고한 대로 결국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이 이재명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장동 토지를 소용해 개발하는 과정에서 일부 개발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주장입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서 언제까지 검찰이 이 사건을 온전히 수사할 수 있을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부터 검찰이 속도를 낸다면 이재명으로선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86만 명 늘어나며 4월 기준으로 22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만든 직접 일자리와 고령자 비중이 너무 높다며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비판적 평가를 내렸습니다. 3월에 비슷한 통계가 나왔을 때 사상 최대폭 고용 증가 등 성과를 내세웠던 것과는 분위기가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정부 예산을 투입해 만든 단발성 세금 일자리에 부정적인 윤석열 정부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평가 호조가 크게 바뀐 데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날 취임식에서 직원들에게 경제의 아픈 부분까지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러니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비아냥 소리를 저듣는 겁니다. 우리 현명한 국민은 진작부터 문재인 좌파 정권이 혈세로 만들어낸 일자리가
그저 보여주기식에 불과할 뿐 결코 정상적 일자리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10월 10일 0시 북한이 역사상 처음으로 야간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진행된 이 열병식에서 북한은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함께 북극성 3형보다 큰 신형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 4A 등을 공개하며 한국과 미국을 위협했습니다. 효과가 좋다고 판단했는지 북한은 작년에도 야간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야간 열병식의 아이디어 제공자가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라고 탁현민 비서관 본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자랑했습니다. 자신이 현송월에게 직접 조언했다는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형법상 이적죄와 국가보안법 등의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탁현민 비서관은 문재인 임기 종료에 맞춰 10일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탁현민 비서관은 북한 야간 열병식과 관련 2018년 당시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었던 현송월과 연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현송월 단장은 연출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결정 권한이 있었다. 마지막에 만났을 때 열병식은 밤에 하라고 내가 얘기해줬다고 말했습니다. 탁현민 비서관과 현송월 단장은 2018년 4월 평양에서 남북합동공연을 함께 준비했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탁현민 비서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열병식의 기본적인 목적이 군사력을 과시함으로써 자국의 사기를 높이고 적국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야간 열병식에는 적국이 무기를 자세히 식별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최근 검사장으로 퇴임한 A 변호사는 탁현민 비서관 본인이 북한군을 이롭게 할 의도까지 인터뷰에서 자백한 만큼 형법상 이적죄와 국가보안법 적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재인 좌파 정권 북괴를 이롭게 한 게 비단 이것뿐일까요?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직접 건넨 USB 내용도 사정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 들어서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졸지에 좌파 세력들로 점령을 당했는데요. 이러한 좌파 사법 인적 구성이 윤석열 대통령 5년 임기 동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거의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최고 사법기구들의 우파화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도 수년 전 판례를 갑자기 뒤집는 등의 급격한 변화는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은 퇴임 때까지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총 14명 중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13명의 후임자를 임명하게 됩니다. 당장 김재형 대법관의 임기가 올해 9월 종료되고 내년 7월엔 조재현, 박정화 대법관이 임기를 마칠 예정입니다. 2024년 1월에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이, 8월에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이, 12월에는 김상환 대법관이 대법원을 떠납니다. 노태학, 이홍구 대법관은 2026년에 물러나고 지난해 임명된 천대엽 대법관은 2027년 윤석열 대통령 퇴임 직전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 3부가 모두 관여하는 절차지만 그래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지에 무게가 실린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특히 문재인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2023년 9월까지고 여소야대 국면이 적어도 2024년 5월까지는 이어질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대법관 임명을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한국 사법체계의 최중심을 담당하는 곳인 만큼 좌파와 우파 어느 쪽으로 무게추가 기우는지는 전 사회적 관심거리입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대법원의 우파적 색채가 짙어진 뒤 과거사 관련 판결이 국가의 책임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거나 문재인 정부 들어 좌파 성향의 대법관이 늘면서 전교조 법의 노조 처분 취소 사건 등에서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다는 분석이 대표적입니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한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정치적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체제상 정권에 따라서 대법원 구성이 바뀔 수밖에 없으므로 우파화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